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혼자 또 헤매다 쓰러져 가는 날 위해. 네, 이 노래는 오늘 장 초반부터 저희 시청자분 한 분이 저에게 강력 추천을 해주셨던 잭스키스의 컴백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예측 가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 중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면서 마치 반도체의 귀환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젠슨왕 CEO가 추석 선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오를게 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어제장 미국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원하게 오르면서 나스닥이 2%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엔비디아 CEO의 컨퍼런스에서 발언이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어떤 이유인지 첫 번째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목할 만한 이슈는 이게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히려 1년 전보다 2.5% 오르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감지가 됐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2%대 반등을 보여줬고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8%대 급등을 했고요. ARM은 10%대, 브로드컴과 ASML, TSMC, 마이크론까지 모두 일제히 반등을 해줬고요. 중요한 건 엔비디아 CEO의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테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블랙엘을 모두 대만 TSMC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엔비디아 블랙엘 시리즈에 대한 품실 이슈가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문제가 계속 있어 보이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에 대한 중요도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보도 기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형 악재 블랙엘 설계 결함으로 양산이 연기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엘 출시 지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차세대 AI GPU 블랙엘 지연설 부인했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강력하게 늘리고 있다는 점 좀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신다면 태스크포스에서 기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TSMC에서도 지금 관련된 기술을 좀 패키징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2차전은 역시나 패키징이다라고 보면서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만 쪽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물론 긍정적인 기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긍정적인 내용만 보도된 건 아닌 게 어제 로이터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인력 구조 조정, 해외 사업장 최대 30%를 감원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약간의 노이즈가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9만 1,000원까지 목표가를 낮춰 잡은 점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주가 확인하시죠. 네, 2.16% 상승을 하면서 무려 8개월 만에 돌아온 삼성전자의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88,800원에서 64,200원까지 뚝 떨어졌고요. 오만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고요.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수급 내용을 보신다면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8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반등을 보여준 삼성전자,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저와 함께 삼성전자의 초이스 알아봤고요. 이사님의 초이스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은지 잠시 뒤에 들어가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입니다. 양대 증시가 빨갛게 타올랐고요. 마지막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닥이 좀 밀리면서 3% 간당간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3%대 지키면서 마무리를 보여줬고 코스피도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8거래일 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동시만기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어제 거래소 기준 1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정도로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옵션 만기, 그다음에 선물 옵션 이런 식으로 동시 만기 때는 만기 결제 지수가 있어요. 코스피 200 기준의 결제 지수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외국인, 그다음에 외국인 외에 개인 주체, 기관 주체 이렇게 지수를 놓고 힘싸움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계속 어찌 보면 프로그램 매도를 삼성전자 중심으로 내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어제 그 주식을 1조 매도한 게 어찌 보면 그 짧게는 만기를 두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다 나온 거죠. 근데 오늘 보면 그 프로그램 매도가 보통 차익, 비차익, 차익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고, 비차익은 바스켓으로 내 주식을 내다 팔거나 사거나 이런 식인데요. 이게 장 초반에 나오고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 1,900억, 2,000억 이 정도까지 매도하다가 이제 지수는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밀리지가 않았죠. 팔 만큼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팔 만큼 팔고 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안 나타나면 여기에서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오늘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고, 원래는 어제 정도의 매도가 안 났어야 되는데 만기 때문에 그게 또 나온 거고, 이제는 조금 정상화의 형태의 시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내일이 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추석을 딱 하루 앞두고 내일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일장 그러면 제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고요. 네. 내일 일장 전략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장 제 초이스는 우선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엔비디아의 급등 그리고 어제 나스닥의 좀 급등과 함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하이닉스가 오늘 더 오르긴 했는데요. 네. 기대감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무겁죠. 네. 네, 무겁기도 하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자보다 더 나은 종목을 찾는 게 맞긴 해요. 지금요? 네, 더 나은 종목을 네. 찾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는 매도를 안 해도 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는 뭐냐면, 자,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8분응선을 지났는지 여기에서 끝났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의 조정은 13조에서 10조, 9조 네. 후반까지 낮아지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우리가 2분기 기점보다는 좀 빠졌죠.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실적은 좀 1, 2분기 대비해서는 안 좋아질 수는 있는 겁니다. 역성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주식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에요. 과연 삼성전자의 지금 66,300원이라는 가격은 매력이 있는 가격인가 네. 아닌가?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쵸. 그럼 지나봐야 하는 거는 다 제거를 해보는 겁니다. 뭐 HBM에 대한 부분 제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고 이 종목이 거둘 수 있는 뭐 이익 또는 이때까지의 반도체 업황의 고점과 저점을 쫙 이렇게 이어서 밸류 수준을 보는 거예요. 밸류 수준이 어딘가, PBR 1.1배 수준. 그러면 이게 업황이 안 좋았을 때도 한 1.1배 정도 였는데 지금 뭐 여기에서 업황이 불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BR 1.1배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평가가 절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더 빨리 오르고 낙폭과대의 강도가 더 강한
뭐 HBM 관련된 장비주들이 먼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시계열을 좀 길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향, 내가 좀 시계열을 길게 가고 좀 덤덤하게 가면서 리스크는 좀 다른 종목들보다 낮고 대신 리턴은 다른 종목보다 좀 적은 거죠. 그런 선택. 그러면 전자는 세게 찍어 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만큼 리턴에 대한 리스크 리턴 같은 경우가 적다 보니 대신에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는 거죠. 선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는 건데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뭐 전자를 매수하느냐 아니냐 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바닥을 더 열어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66,000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성향 부분을 갖고 와보면 빠질 때 사시는 분들은 네.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주가가 뭐 저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확률을 보는 겁니다. 네. 과거 주가들의 확률. 이 부분을 보면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 추이예요. 주가 추이에서 요 월봉 기준의 60선이죠. 이거를 이탈을 하고 나서 자, 한 8개월 정도가 걸린 사례들이 있어요. 08에서 09년. 그다음에 2015년에서 16년. 그다음에 2022년에서 2023년. 코로나19 때도 이탈은 하지 않았죠. 네. 근처까지 왔다가.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이 그 구간에 와 있어요. 이탈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거 통계를 대입해 보면 한 8개월 정도, 약 8개월 정도 시간을 소요를 하면 그래도 반등에 대한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과거 이때까지 봤을 때. 그러면 확률에 베팅하는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매수할 저점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확률, 하락이 제한적이고 상승이 열려있네. 그러면 자, 전자가 극단적으로 막 5만 원을 깨는 흐름이 나와요. 자, 그건 뭐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가 불거질 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내재되지 않은 다른 불확실성이 불거질 때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질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시총 1위인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확률 게임으로 들어가 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네, 시스템 리스크 터지면 다 죽는 거니까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발생하더라도 그런 발생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징후가 없으니 뭐 환율이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막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이 종목들이 다 뭐 나락에 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66,000원 이하에서는 해볼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베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고 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은 짚어주셨고요. 과거 차트를 통해서 지금 확률적으로 좀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캐리와 이렌시스 들고 오셨습니다. 캐리, 이렌시스 전혀 다른 섹터를 일단은 들고 오셨는데 한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종목은 아니지만 로봇주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만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인지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초이스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렌시스를 초이스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비초이스 종목인 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태양광 쪽이랑 좀 엮여있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어제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조금씩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네네. 내용의 친환경 에너지 섹터가 정말 강했잖아요. 네. 그쪽이랑 묶어본다면 대선을 앞둘 때까지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요.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발생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찾으려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미국으로 가야죠. 미국 종목을 하는 거죠. 자, 미국에 대선 후보의 영향이 있을 때 친환경 쪽이 부각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퍼스트 솔라를 사는 거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로 와서 뭐 하나와 관련된 뭐 태양광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들의 업황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있냐 아니냐. 네. 그런데 태양광은 지금 잘 되는 장사 상황이 아니에요. 네. 태양광 모듈 가격이 아주 낮죠. 네. 공급이 과잉이에요. 그런데 정책으로 이걸 만약에 끌어줘요. 그랬을 때 물론 좋아질 수는 있으나 본업 같은 경우가 우선은 좀 견조한 상황이어야지 정책 영향도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종목을 사야지 작은 종목들까지 퍼뜨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태양광도 올랐지만 친환경 섹터 내에서 풍력 관련된 종목 하면은 CS윈드나 이런 종목들 실적 좋잖아요. 네네. 친환경 섹터로 본다면 우선 이사님의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미국장으로 가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지만 풍력 쪽으로 좀 턴해본다면 이건 어떨까요? 아, 그건 우리나라로. 네, 우리나라로 할 수 있죠. 물론 해외에 뭐 베스타스 이런 기업이 네. 있겠는데 지금 작년에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잖아요. 이게 중단이 된 이유가 비용에 대한 부분의 부담이었어요.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담 부분이 경감될 수 있으면 거기에 정책이 더해지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겠죠. 지금 매크로 시장에서 변화가 되는 부분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금리 인하라는 점은 우리가 작년에 우려됐던 비용에 대한 부분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네. 점이에요. 그다음에 정책이 더해지잖아요. 뭐 풍력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가 이제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거기 더해져서 뭐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상위잖아요. 그러면 풍력과 관련해서는 정책도 더해지고 본업에 대해서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태양광보다는 신재생 쪽에 풍력을 보는 게 맞아요. 예. 좋습니다. 어제 좀 해리스 부통령이 좀 TV 토론에서 잘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민권자 중에 10명 중 6명 TV 토론을 보고 나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세게 좀 탄력이 나왔던 게 친환경 에너지 섹터인데요. 태양광 쪽을 보신다면 오히려 퍼스트 솔라 같은 미국 기업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풍력 섹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실적이 좀 가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풍력 섹터는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인 이렌시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봇주들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이렌시스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처럼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주변 종목을 찾을 네. 필요가 없어요. 핵심이 되는 부분. 보핏이란 걸 만들어질 때 핵심은 안에 들어가는 부품 쪽이겠죠. 뭐 조립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뭐 보핏에 모터가 들어가는 이렌시스 이 부분 실적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하나의 재료가 발생을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주변으로 변두리를 찾아가기보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게 뭔지 그 고민을 네. 해보자는 면에서 캐리, 주변주 그다음에 이렌시스는 이 중심주다 보니까 제 딱 이제 계획을 가지고 종목을 비교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렌시스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선은 좀 강하게 탄력이 나왔던 건 엔젤 로보틱스였는데 이제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 출시 기대감을 앞두고 그 부품을 좀 공급하는 이렌시스로 오늘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핏의 감속기를 좀 공급하고 있잖아요.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렌시스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사님? 이렌시스가 보핏에 납품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기업들도 만들기는 한데 우리는 핵심을 찾아갑니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금이기 때문에 딱 센터를 봐야 된다는 점에서 직접 납품하는 기업인 네. 이렌시스를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면서 이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렌시스 그렇다면 지금 공략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금리 인하 수혜 받아가면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만족스럽진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가격을 정해놓기보다 네. 매수하고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실제 뭐 보피 출시 이런 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2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내재된 힘을 가지고 있다 네. 보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죠. 가격을 정해놓기보다 어느 정도 뭐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지. 그 다음에 이게 밀렸던 구간은 8월 5일 정도의 주가 한 4,000원 이거는 뭐 제거해 보고요. 한 5,000원 정도가 기준 가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빠져봤자 한 10% 좀 넘게. 근데 대신 한 20% 이상의 수익이면 우리가 그 빠지는 거의 부분보다 거둘 수 있는 그쵸. 수익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삼성 보피 출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시가 되고 난다면 기대 수익률은 20% 이상으로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목표 수익을 정확하게 잡아두시기보다는 그 출시 기대감까지 들고 가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이렌시스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 이사님께서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 겁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님의 종목입니다. 네오셈이고요. 8,160원, 비중은 10%입니다. 종가에 만족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를 할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진짜 잘 가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단 그리고 반도체 테마도 다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CXL 테마로 묶이면서 오늘 오킨스전자 다음으로 네오셈이 가장 많이 급등을 해줬거든요. 네. 이 종목 이제 좀 만족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매수를 잘하신 거죠. 결과로 보면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나고 보면 매수했던 가격 같은 경우가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예를 들면 7월 4일 17,000원 정도 가격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럼 다시 전고점 보기는 17,000원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변동성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네. 맞는데 쉽게 이 주가를 비교해보면 돌아가 봐야 알지만 저점 부근에서 우선은 매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조금 더 열고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수익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반도체 업황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세가 났기 때문에요. 오늘 저가 기준으로 요 기준을 잡으셔서요. 저가가 한 8,450원. 네. 이걸 깨지고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오늘의 거래보다 더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가격이 저가를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유를 해보고 갈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대응 그러면 우리가 8,160원에 매수를 하고 나서 이 저가 깰 때면 거의 제가 매수한 가격 근처가 아닐까요?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이게 우리가 손실 부분은 막는 거고 위로 수익은 열어두는 네. 거잖아요.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예,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 대장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왔을 때에도 삼성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에 들어가더라도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네오섬이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매수가가 잘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가 기준으로 8,450원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도 반도체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중장기가 다비다님의 종목 YC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6,000원, 비중은 10%고요.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본전까지 오겠죠? 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손실 중이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본전까지 오겠죠. 이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말을 드리는 게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 가능성 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이 종목이 자 10,000원까지 밀렸다가 왔어요. 16,000원. 그러면 손실이 60%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는 손실이 한 15% 정도 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주가가 이렇게 손실을 보다가 이제 거의 내 단가에 도달할 것 같을 때는 상대방한테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원하는 대답을 해주길 바라죠. 그렇죠. 답은 정해놓고. 근데 그럴 때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안 오면 이거를 어쩌죠. 다시 네. 밀리면.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살펴보는 기준이죠. 자, 차트를 통해서 그걸 답을 볼까요? 밴드 이 정도 기술적인 반등 가능하니 얼마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렇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영업이익이 2021년에 한 500억 정도. 근데 2023년 작년에는 상당히 안 좋았죠.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장비주로 발주나 그런 걸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은 1분기, 2분기에서 영업이익은 101억인데 자,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조 1,000억 원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일반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 100배니까 비싸다. 이렇게 답 내려버리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HBM이라는 것,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중요한 게 기존의 반도체 공정이랑은 다르게 검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검사 장비 같은 경우를 이제 국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난제로 여겨져 왔는데 YC가 이제 그 국산화를 해서 장비가 납품되게 됩니다. 실제 납품이 되었었고요. 그러면 거둘 수 있는 영업이익은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까지 올라오게 돼요. 자, 이 기준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니까 한 300억 하면은 주가 수익비율 30배 정도니 비싸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검사 장비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 이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해외 기업의 시장 점유율, 이 기업의 지금 주가 수익비율 상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네. 상대적으로 싼 구간인가 비싼 구간인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싼 구간은 아니에요.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의 반등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반도체 쪽의 낙폭과대 인식.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뭐 추가로 만약에 내일 오늘만큼 올라와요. 그러면 우선은 매도해 주는 게 나아요. 네. 뭐 HBM 쪽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보니까요. 우선 매도해 주고 좀 기다리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YC 살펴봤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들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본전까지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주가 수준과 영업이익 매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싸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검사 장비 납품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평가가 좀 덧붙여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싼 구간이다라는 점만큼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그때는 매도하시는 전략 쪽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만 한 종목 더 반도체 가볼게요. 강병욱님의 종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33,600원의 평단가 들고 계시고요. 1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좀 밀렸어요. 33,600원이라고 하면 보유하고 계신 단가보다는 좀 한참 좀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단가 대비해서 주가는 밀려 있고 그런데 이 종목이 여기에서 막 뭐 저점 막 22,000원대 네. 이런 때를 강하게 이탈할 가능성 하나. 그다음에 지금의 주가가 어느 정도의 그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레벨인지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 수준. 그러면 비용 감안해서 이익단은 한 1,000억 정도 체력을 올해는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한 1조 원 정도 이하, 막 극단적으로 시가총액 9,000억까지 가면은 가격 메리트가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밀리면 20%잖아요. 많이 밀리면 20%. 근데 더 올라가서 예전처럼 뭐 1,000억 정도의 순이익에 우리가 일반적인 장비주들 뭐 15배 주던 거, 20배도 줬다가. 근데 한 10배 중반 정도를 줘봐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30% 이상.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뭐 22,000원대. 여기에서 한 10% 이 정도 밀리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교를 했죠. YC란 기업, 네.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 역시 장비 업체인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모든 종목들의 중심에는 실적이란 게 고려가 돼요.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종목 볼 때 실적 얘기하는데 국내장에서 그게 통하냐? 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기업들을 볼 때 중심은 이게 답은 아니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실적을 언제나 따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냥 싼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주가가 바로 전 저점인 22,000원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한 번 더 여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우선은 매도 사인은 안 나왔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햄버거 먹고 싶다 님의 종목이고요. 저도 햄버거가 좀 많이 먹고 싶은데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신규 종목이고요. 12,900원 15% 들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로봇주가 반등하니까 이 종목도 함께 갑니다. 10% 넘게 급등을 해줬고요. 오늘 장중 고점으로 본다면 더 올랐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락업이란 게 있잖아요. 그 IPO 들어올 때 기관에서 청약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 우리는 몇 개월 동안은 팔지 않을게라고 하면서 물량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상장을 했다 보니까 3개월 차 되는 9월 27일에 3개월 락업 물량이 있으면 이게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오버행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요. 처음에 그 투자 설명서 부분을 엽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여기에
모집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봐요. 밑으로 내리면 보기 좋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체크가 돼 있습니다. 네. 자, 3개월 확약 같은 경우 이렇게 수량이 있죠. 전체 합계 대비해서 미확약이 대부분이었고요. 3개월 락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 합계 대비해서 10%가 안 되죠. 한 5% 정도. 그래서 3개월 보통 요 확약 물량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보통 이론적인 대응은 이 종목이 9월 27일이거든요. 이제 9월 27일 날짜로 보면 27일이면 그 전에 시세가 나면 한번 매도를 해줬다가 그 3개월 확약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될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낫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최선인지 고민을 해보는 네. 거예요. 자, 로봇주를 본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하나의 모멘텀이 있을 때는 거기에 중심이 되는 쪽. 근데 지금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삼성의 보핏,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웨어러블 로봇, 그 다음에 애플의 탁상 로봇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그냥 주변잖아요. 그쵸. 네, 주변이다 보니까 우리 고민해 볼게. 오늘의 고민은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뭔가,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뭔가, 덜 빠지고요. 상대적으로 더 올라요. 그런 종목이 1등주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에는 오버행 물량, 보호 예수가 언제 끝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로봇주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1등주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볼게요. 금호석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AD님의 종목이고요. 14만 2,4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떨군 거 아닌가요? 자사주 소각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면 보통 주가가 올라간다라는데 아직 보유해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1시간 전에 금호석유화학이 500억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소식도 결정이 됐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끝까지 뒷걸음질 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우리나라에서 세론이라고 하죠. 세론. 유한양행도 레이저 티닙 병용 FDA 승인이 났을 때 주가가 이렇게 떴다가 네. 빠졌죠. 원래 이 정상은 12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켜줘야 되는 최소한의 가치를 따져봐도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주식 소각을 단행했는데 우리가 알기로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인 주식 소각을 단행하면 그렇죠. 밸류업의 이 일환 중에 하나로 네.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빠져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의 세론 현상으로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금호석유는 업황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고무 가격 같은 경우도 거의 역사적인 고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 회복, 중국을 인도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업황은 좋은 상황인데 요런 약간의 세론 현상으로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통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부분이 절정에 도달을 했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고 다시 업황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정상화가 됩니다. 정상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매수 단가가 14만 2,400원 정도 되세요. 네. 아마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이 종목이 한 13만 원 이하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 추가 매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가 한 일주일 전부터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밀린 건 그에 대한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저 이사님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게 네. 최근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석유화학의 전 상무랑 관련해서 소송 관련된 이슈가 좀 한 가지가 불거졌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내용은 자세히 네. 못 봤어요. 그 부분은. 만약에 회사 내부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런 요인은 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유가를 한번 또 같이 보는 거죠. 화학적인 유가가 좀 빠져버리면 네. 여기에서 업황이 좋더라도 부정적일 수 있다 보니까 네. 유가를 한번 같이 보고 오늘의 매도는 뭐 약간 새로운 현상이고 14만 원 이하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걸로 추가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세론 현상으로 보신다면 오늘의 매도만큼은 그냥 좀 안타깝게 밀렸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또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아직까지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질문 주셨는데 보유 의견 괜찮다라는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모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이고요. 18,150원에 20% 매수가가 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요. 네.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원자력 섹터 쪽에서 밀리는 형상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네.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좀 단가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 매수가에 18,150원이면 지금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원전 3, 4호기 같은 경우 이제 짓는 게 확정이 되었다 보니까 그렇고 거기 더해져서 우리나라 진행되는 부분이죠. 체코 원전 수주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주가 반응은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 이상으로는 도달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격대 올라왔을 때 그냥 편하게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우상향님께서는 24,000원 구간에 또 7% 들고 계신데 이분께도 똑같은 사인을 드리면 될까요? 네,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다 보니까요. 네, 그 부분을 안고 보고 이 종목도 우리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1월에 상장을 했고 6개월 락업 이제 다 마무리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그런데 이런 종목은 실적 보는 건 아니고 우리 원전에 대한 부분이 일정이 있을 때 한참 그렇잖아요.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발표를 하는 게 7월이다, 8월이다 이랬을 때 몇 개월 전부터 이 종목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사오곤 하잖아요. 재료 노출되면 또 빠지고 거기에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가지고 가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해 주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조금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고 가심이 어떨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제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추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서정기전, 에너토크, 고성 파워텍, 그리고 G2파워, 한신기계, 우진엔텍 다 1, 2% 하락하고 있어요.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까지 낙폭 을 키워가고 있는데 지금 한 30분 전에 보도가 된 이슈에 따르면 원전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한전기술과 KPS 주목해보자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세론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세론이라고 하기에는 저점 대비해서 오른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예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세론을 지켜줘야겠죠. 안 해줘야 될 텐데요. 이게 예의가 없는 건지 아마 그 정도로 세론으로는 안 받아들일 거고요. 오늘 종목들이 종가 고가 형태로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 외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뒤에 매수한 주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종가 10% 상승 종가로 딱 이렇게 매수했는데 그런 주체들은 시간 외의 반응들을 좀 봐요. 근데 시간 외에 뭔가 매도하는 그런 힘들이 더 강하면 이 종가에 매수한 분들은 다음 날에 갭을 보고 들어온 그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의 반응이 없으면 같이 던지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까지 좀 녹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로는 예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주가가 너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시원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시 구간에 갑자기 힘이 붙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약세를 보이는 건 그에 대한 영향의 탓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종목만 더
추가적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명인님의 종목 HD 현대 마린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3만 3,500원에 비중은 10%. 손절해야 될까요? 너무 많이 손실입니다. 오늘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줬는데 오늘은 뭐 상승하는 종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이 오히려 특징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반등이 나왔지만 속편하지 않은 반등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이게 신규 상장 주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공모가 이하로 하락을 했죠. 처음에 상장된 가격 대비해서 하락을 했죠. 그 가격도 깼는데요. 뭐 13만 3,500원이라고 하면 10만 원대 초반에서 요 종목은 추가를 해보셔도 돼요. 6개월 락업, 이게 또 11월에 다가오기는 한데 아직 2개월이 남아있고 충분히 좀 지금 가격보다는 단가를 낮추는 대응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10만 원 초반에 단가를 낮추는 대응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수 있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지만 1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이 종목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열어두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한 종목만 추가적으로 이사님 봐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쭉쭉쭉 갑니다. 금부치님의 종목이고요. 한농화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비중 5%, 손실입니다. 명절인데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도 뭐 비중도 5% 정도잖아요. 그냥 명절 편하게 신경 안 쓰고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요런 가격 추이를 봐요. 전고체에 대한 부분 조금 위에서 사셨고 최근에 가격대 하단은 한 18,000원 구간이잖아요. 자, 5% 위에서 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8월, 9월에 버텼던 요 하단 가격에 왔을 때 추가를 해보셔도 돼요. 단가를 낮추는 추가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명절 편하게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농화성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오늘 질문이 올라온 종목들 다 해주셨습니다.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 해결 저희 이사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은 우선은 좀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고요. 내일 이제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장 불안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장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의미 있는 반등이 요 주간에는 첫 번째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연휴 전에는 매도를 하고 가는 심리가 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리 팔았어요. 미리 판 상황이고 이제 그 올라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 연휴는 좀 다르게 대응. 주식을 굳이 뭐 연휴가 있다 하더라도 내일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열고 내일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계속해서 줄곧 밀리기만 했었던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추석 연휴 바로 직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미리 한번 빠졌다라는 차원에서는 내일도 좀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들고 계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이사님의 초이스 전략까지 다 풀어주셨습니다. 내용들 모두 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